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원펀맨 세계관에 드래곤볼에 손오공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항상 기칼 세계관에 다른 만화 캐릭터를 불러오다 보니 색다른 전개를 위해 다른 만화로도 한번 가상 시나리오를 진행해볼까 해서 그나마 알려져 있고 녹아들기 쉬운 원펀맨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세계관을 무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원펀맨 세계관에 첫 번째로 가게 될 인물은 만화 속 인물 중 전투력 최강급을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드래곤볼의 손오공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 인한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들의 특징을 즐기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손오공은 드래곤볼 Z 시리즈의 50을 참고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손오공은 재밌는 일이 없을까 다른 행성으로 이것저것 돌아다니던 와중 심심해서 개왕신을 만났고, 개왕신은 50의 심심하게 들어봐 혹시 다른 평행 우주 세계로 가보는 건 어떠냐고 물었죠. 50은 그게 뭔데? 거기 가면 재밌는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물었고, 개왕신은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는 나 또한 확실히 모르며 재밌는 곳에 가게 되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했죠. 그러자 50은 당장 그 평행 먼지로 보내려고 했고, 개왕신은 50을 어떤 세계로 보내줬습니다. 빙글빙글 눈이 돌아가며 어디론가 빨려 들어갔고, 눈을 떠보니 지구인 것 같긴 한데 자신이 살던 지구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봤죠. 50은 천천히 세계를 돌아다니며 구경했고, 자신 세계에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어서 그걸 비교해보며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곳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50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그곳으로 뛰어갔고 어떤 한 괴인이 소동을 피우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히어로는 오지 않았냐며 소리쳤고, 50은 그 상황에서 딱 봐도 나쁜 녀석처럼 보이는 괴인에게 다가가 확인을 했죠. 너 나쁜 녀석인 거 맞지? 하며 천진난만하게 물었고, 그 괴인은 이건 뭐 미친 녀석인가 싶어 커다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주먹은 50의 면상에 그대로 꽂혔고 뼈가 터지는 소리가 났죠. 그 괴인은 후후 까불더니 머리가 박살나버리나 보군 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보니 자신의 주먹이 부러져 있었고 50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은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것 치고는 너무 약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며 그 괴인의 복부를 툭 건드렸고 그 괴인은 그대로 터져버렸죠.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원래 저 괴인이 스스로 폭발하는 능력을 지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히어로들이 도착했고 50은 사람들 틈에 껴서 히어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이 세계에는 괴인들이 나왔을 때 처치하는 수많은 히어로들이 있고 그게 직업이라고 합니다. 50의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지구를 몇 번이나 구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주고 그랬는데 이곳에는 히어로가 인기가 많다 보니 나도 그렇다면 히어로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에게 물어 히어로가 되기 위해 히어로 협회에서 주최하는 히어로 시험에 참가하게 되었죠. 딱히 특별한 것은 없었고 간단한 체력 측정 방식이었는데 50은 앞서 체력을 측정한 사람의 옷을 보고 생각보다 지원자들의 수준이 뛰어난 건가 싶었습니다. 그 앞에 지원자는 빡빡이었고 뒷모습을 보고 크링이나 천진반이 떠오르기도 해서 반가웠는데 앞모습을 보니 그저 흐리멍텅해 보이는 사내였죠. 50은 딱히 본 실력을 전부 보여줄 필요까지 없으니 저 대머리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합격했지? 라는 생각으로 사이타마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체 능력 측정을 끝냈고 협회 사람들은 사이타마와 50의 신체 능력을 보고 저건 말도 안 된다며 뭔가 속임수를 썼다며 이들에게 주의를 줬죠. 그리고 그들에게 C급 히어로의 자격을 줬습니다. 50은 높은 등급의 히어로가 되는 것은 딱히 관심이 없었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 괴인이라는 녀석들이나 잡아볼까? 라는 생각을 했죠. 50은 날아다니며 소란이 나는 곳을 살펴봤고 괴인들을 주먹 한 방에 처치하며 활약했지만 너무 빠르게 날아와 쉽게 처치하고 다시 날아가 버리는 50이었기에 시민들은 50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던 도중 사이타마에게 까불다가 처맞고 정신을 잃은 뒤 깨어난 음속의 소닉이 부들거리면서 길을 가다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는 50을 발견하게 되었고 50이 어떤 무도복을 입고 있는 걸 본 소닉은 괜히 시비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술을 배웠다면서 무도복을 입고 깐죽거리는 약해 빠진 녀석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소닉은 50에게 어깨빵을 했고 그 한 방으로 50을 날려 힘 차이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어깨빵을 하는 순간 무슨 거대한 강철산에 부딪힌 느낌이 들었고 자신의 어깨를 보니 탈구가 되어 있었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며
소닉은 열이 받았고 자신의 빠진 어깨를 다시 끼운 뒤 오공을 공격했습니다. 오공은 난데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소닉을 보고 지구인 같은데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소닉의 모든 공격을 피한 뒤 손가락으로 소닉의 이마에 딱 공을 때렸고 소닉은 저 멀리 날아가 나무들과 함께 쓰러지며 기절을 했죠. 기절하며 소닉은 이 세계가 분명히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온 도시에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이 날아오고 있으니 모두 대피하라는 소리가 들렸죠. 오공은 운석? 얼마나 큰 운석이 떨어지나 한번 볼까? 하고 구경을 나왔는데 꽤나 커다란 운석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운석이 이 지구에 닿으면 분명 대폭발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S급 히어로인 실버팽, 메탈라이트, 제노스가 운석을 막아보려고 힘을 써왔지만 역부족이었고 이대로 끝인가 한순간 사이타마가 등장했죠. 사이타마가 순간 엄청난 도약을 하며 운석으로 뛰어날아갔고 운석을 파괴하려고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어디서 에너지파가 날아와 그 운석을 순식간에 폭발시켜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노스는 역시 스승님이 운석을 처리하셨구나 하고 감탄했고 사이타마는 뭐지? 난 아직 운석을 치지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커다란 운석이 또 하나 날아왔고 사이타마는 이번에야말로 내 주먹으로 부셔주지 하며 운석을 주먹으로 치자 운석을 박살나버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오공은 운석이 연속으로 두 개씩 떨어지는 건 어쩐지 수상하다며 지구의 성층권을 뚫고 나가보자 그 주변에 기가 느껴졌고 곳에 가보니 어떤 외계인이 당황하고 있었죠. 오공은 그 괴인에게 뭐하고 있는 거냐 물었고 그 괴인은 깜짝 놀라 네 녀석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느냐고 했죠. 오공은 한눈에 그 괴인이 운석을 날린 주범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운석 괴인은 엄청난 염동력으로 운석을 끌어와 날릴 수 있는 S급 히어로 타츠마키보다도 더욱 강한 힘을 가진 괴인이었고 제 레벨로 따졌을 때 용급 이상이었죠. 이 운석 괴인은 여러 행성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고 다녔는데 이곳에서는 자신의 운석이 두 번이나 막힌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운석 괴인은 오공을 보고 열받아 엄청난 염동력을 사용해 우주의 작은 운석들을 오공에 날렸고 오공은 그러니까 넌 나쁜 녀석인 거지? 라고 하며 그 운석들을 에너지파로 전부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 뒤 빠르게 운석 괴인에게 다가 좁히기 시작했죠. 태어나 이렇게 쳐맞아 본 적은 어린 시절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댄 이후로 처음이라며 고통스러워했고 오공은 마무리로 작은 에너지 덩어리를 사용해 폭파시켜버렸습니다. 후 다시 지구로 내려온 오공 뉴스에서는 운석이 두 번이 떨어지는 자연재해가 관측되었으며 지구에 닿기 전에 폭발한 것을 봤을 땐 원래 그런 운석인 것 같다는 우주의 신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보로스의 우주선이 지구에 착륙을 하게 되었고 보로스는 엄청난 숫자의 부하를 시켜 도시를 파괴시켰죠. 보로스는 온 우주를 휩쓸고 다니며 최강자 칭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맞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자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정복한 별의 예언자가 당신과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지구에 있다는 얘기를 하자 20년에 걸쳐 지구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잔뜩 기대를 하는 보로스. 그때 자신의 거대한 우주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있는 부하들이 죄다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언의 남자가 드디어 찾아왔는가 싶어 보로스는 일어났고 보로스는 우주선에 있는 방송 장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이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오공이 나타났고 오공은 넌 눈이 하나밖에 없는 종족이구나. 내 친구 천진반이라는 녀석이 눈 하나를 주면 두 개가 되겠는걸? 이라며 천진난만하게 말했고 보로스는 헛소리는 집어치우라며 오공에 뛰어가 강력한 펀치를 날려 오공의 머리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상이었고 어느새 뒤에 나타난 오공이 발로 보로스를 걷어차버렸죠. 엄청난 충격이 날아가며 우주선 이곳저곳과 함께 부서진 보로스. 역시 예언의 남자가 맞구나 하며 다시 뛰어와 난타 공격을 했고 오공은 그걸 전부 피해내더니 이 정도의 스피드와 파워라면 나무치 정도는 이길 수 있겠는걸? 이라고 말했고 보로스의 양팔 잡더니 그대로 뽑아버렸습니다. 보로스는 살짝 고통스러워하다 나는 재생력이 있다고 말하며 팔을 다시 재생했고 그거 피콜로가 생각나는군 이라면서 주먹으로 보로스를 쳐서 날려버렸죠. 그때 보로스가 차고 있던 갑옷이 깨졌고 그 갑옷은 보로스의 힘을 봉인하고 있던 구석구였기에 보로스는 자신의 힘을 더욱 해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난 너 같은 녀석을 기다렸던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더 빠르고 강력해진 보로스가 오공에 덤벼들며 엄청난 공격을 날렸지만 그 역시 오공은 전부 막아냈고 뒤돌려차기 한 방으로 보로스를 멀리 날려버렸죠. 보로스는 이것으로도 부족한가 싶어 메테오리 버스트 상태가 되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박살날 것 같은 길을 내뿜으며 오공에게 혼신의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그 순간 초사이언으로 변신해 그 주먹을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순간 초사이언의 모습을 본 보로스는 난생 처음 공포감에 짓눌렸고 오공은 보로스에게 그래도 이 세계에 와서 만난 녀석들 중에는 꽤 강한 녀석인 것 같구나 너 라고 하며 보로스를 날려
우주선 안에 수많은 벽을 뚫고 처박히게 했죠. 보로스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며 저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걸 불태우고 싶다는 열망이 들어 다시 50에게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고 웬 대머리 하나가 머리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뭐냐며 이 녀석을 상대할 시간 없다고 보로스는 사이타마에게 가볍게 주먹을 날렸고 사이타마는 가볍게 그 주먹을 피한 뒤 보통 펀치로 보로스를 때렸죠. 보로스는 그 펀치를 맞더니 피를 토했고 엄청나게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뭐지 이것들은? 전 우주를 제패한 자신이 지구에 왔더니 별거 아니게 보이는 불명에게 이렇게 밀린다고? 이 별의 사람들은 전부 이 정도 하는 건가 싶었죠. 보로스는 열이 받아 일단 가까이에 있는 이 녀석부터 어떻게 해보자는 생각으로 공격을 쏟아냈고 사이타마는 연속 보통 펀치로 보로스의 온몸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로스의 몸은 저 멀리 튕겨져 나갔고 그곳에는 50이 있었죠. 50은 또 어디서 이렇게 걸레짝이 되어서 온 거냐며 순수하게 말했고 보로스는 이 굴욕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몸을 재생시킨 뒤 마지막 힘을 짜내 한 녀석만큼은 데려가겠다는 다짐을 한 후 자신의 비장의 카드 궁성포프를 사용해 50을 공격했습니다. 오, 에너지파 같은 건가? 그렇다면 나도 라고 하며 기를 모아 에너지파를 날렸고 에너지파의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은 궁성포프와 함께 보로스를 에워싸우며 보로스의 몸을 먼지로 만들어버렸죠. 그 폭발은 보로스가 타고 있는 우주선 전체를 알려버렸고 그 폭발 속에서 유이 50과 사이타마가 흙먼지를 잔뜩 입은 채 내려왔습니다. 50과 사이타마는 서로를 보며 히어로 신체 검사할 때 봤던 사람이네. 역시 히어로하는 사람은 꽤나 강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지구는 보로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이타마와 50의 힘은 유명해지지 않았고 B급 히어로로 남아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 놀러온 세계를 구경하며 간혹 가다가 보이는 괴인을 잡아주진 50. 어느새 B급 히어로로 올라왔고 50에게 몇몇 도움을 받은 시민들은 50을 빨간 도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B급 히어로 지옥의 후우키가 50을 찾아왔고 B급 최강의 자신의 그룹으로 넣어줄 테니 들어오라고 말했고 50은 최강이란 말에 후우키를 뚫어지게 쳐봤지만 아무리 봐도 너무나 약해 보였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후우키는 자신의 초능력을 50에게 과시했고 이 정도 힘이며 당연히 자신에게 쫄아 들어올 거라 생각했죠. 그러자 50은 좀 귀찮아 보이는 여자네 라는 생각으로 나는 이만 이라고 하며 공중부양한 뒤 멀리 날아갔고 후우키는 50의 비행에 놀라며 그 녀석은 뭐하는 녀석인 거지? 라고 하며 살짝 당황하다 다음 스카우트 후보인 대머리 망토를 찾으러 갔죠. 50은 괴인이 출몰한 곳에 가서 괴인들을 처치했지만 너무 싱거운 애들만 있었기에 도통 재미가 없었고 강한 괴인 녀석들은 없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괴인들을 찾아가던 중 시민들로부터 S급의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강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했죠. 50은 굉장히 흥미를 보였고 S급 히어로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0이 만난 S급 히어로들은 생각보다 너무나 약해 보였고 이들은 지난번에 상대했던 보로스조차도 이길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특히나 S급 히어로에는 어린 꼬맹이나 소녀도 있었고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도 있다고 느껴 실망감이 더해졌습니다. 50의 눈에는 이들 모두 약해 보였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나 노인들과 비슷한 체감이었죠. 그런데 보로스를 상대할 때 그 우주선에 탔던 빡빡이는 분명 강해 보였는데 그는 왜 S급이 아닌 건지 궁금했습니다. 슬슬 이 세계도 지겨워지던 참에 어디서 무술대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의 세계에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떠올라 그곳이라면 좀 재밌지 않을까 했죠. 그곳에 참가한 50 무술 계파를 적는 곳에 거북선유라고 적었고 예선을 가볍게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본선에 가던 와중 최종 후보였던 스이류조차 1초 안에 제압하며 결승전에 올라갔고 반대쪽 결승전에는 가발을 쓴 사이타마가 있었죠. 사이타마는 히어로를 사냥한 존재가 무술을 사용한다길래 궁금해서 변장을 하고 대회에 참가했고 본선에서 엄청나게 손쉽게 이기며 올라갔습니다. 사이타마는 50을 보자마자 보로스의 우주선에서 만났던 남자네? 라는 생각을 했죠. 50은 가발 쓴 사이타마를 보고 처음 본 남잔데 꽤 강해 보이잖아? 라는 생각을 했고 곧 둘의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이타마 50은 관중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피드로 대련을 했고 사이타마는 자신이 대머리가 된 후 이 정도까지 상대가 되는 존재는 처음 봤기에 엄청나게 놀랐고 50 역시 이 세계관에서 이 정도로 강한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놀랐죠. 하지만 서로 상대를 주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단순한 무술대회이기 때문에 본 실력을 전부 내지 않았죠. 둘 중 한 명이라도 본 실력을 내는 순간 이 주변에 있는 관중들이 모두 죽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 자체가 휘말려 전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설렁설렁 싸웠지만 이미 그 수준 자체도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50은 살짝 힘을 좀 더 줘볼까? 하고 힘을 더 넣자 사이타마도 그 힘을 따라오며 맞받아쳤고 그 둘의 풍합의 여파로 인해
무술대회 주변이 초토화가 되기 시작했고 관중들은 보이지도 않는 둘의 싸움에 그저 폭풍만 일어나 불만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고 싸우다 보니 사이타마의 가발은 이미 날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오공은 사이타마를 알아보며 너는 보로스의 우주선에서 봤던 그 히어로네? 라고 했죠. 그러자 사이타마는 들켰네. 내가 변장을 한 건 비밀로 해줄래?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마침 괴인들이 나타나 도시 곳곳이 파괴되고 있으니 모두 조심하라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오공은 공중부양하며 높은 곳에서 보니 많은 곳에서 폭발과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타마 역시 아무래도 히어로다 보니까 그 괴인들을 처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공과 사이타마는 서로 눈빛으로 괴인들부터 해치울까? 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양쪽으로 나눠져 사이타마와 오공은 괴인 옆의 괴인들을 쳐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오공은 괴인 세포를 나눠주고 있는 고케츠를 발견했고 고케츠는 여러 무술가들에게 괴인 협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자들이 있으며 너네들도 괴인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했죠. 그러자 오공은 고케츠의 옆에 걸어와 괴인 옆에 있는 강한 괴인 녀석이 있는 게 확실한 거지? 라는 말을 했고 고케츠는 그렇다며 특히 괴인 옆의 보스이자 괴인 왕의 오로치는 우주를 뛰어넘는 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오공은 그래? 그렇다면 나를 그 오로치라는 녀석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줄래? 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케츠는 오공의 패기에 재밌는 녀석이 다 있다며 나를 이기면 협회의 본거지를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러자 오공은 고케츠가 한 방에 터져죽지 않도록 설렁설렁 패주었고 고케츠는 오공의 압도적인 공격력에 당황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해요. 툭툭 건드는 수준으로만 때렸는데도 고케츠의 양팔이 다 날아가 버릴 정도였고 고케츠는 피를 토했죠. 오공은 이 정도면 내가 이긴 것 같으니 어서 그 괴인협회의 본거지를 알려주라고 했고 고케츠는 이 녀석이라면 오로치님이 흥미를 가지고 싸우시지 않을까? 항상 자신의 적수가 없다며 심심해하던 오로치가 생각이 나 괴인협회로 오공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괴인협회 입구에 들어간 오공은 이곳에 어마무시한 숫자의 괴인들이 우글대고 있는 걸 보고 용케도 이 좁은 곳에서 다들 숨어 살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했고 괴인들은 인간이 찾아왔다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양팔이 뭉개지고 피떡이 되어 있는 고케츠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고케츠는 오로치에게 당신의 적수가 될 만한 녀석을 데려왔으니 즐겨보시라고 크게 외쳤고 곧이어 괴인왕 오로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며 지금 하찮은 인간 따위가 내 적수가 될 만한 녀석이라고 한 건가? 라며 화를 냈고 그 포스는 주변에 있는 괴인들이 오줌을 지리게 해버렸죠. 하지만 오공은 오로치를 보고 크기만 무식하게 크지 별거 아니게 보이는걸? 이라고 말했고 그러자 옆에 있던 수많은 괴인들이 감히 우리의 왕을 모욕하다니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 괴인 모두가 오공의 펀치 한 방에 터져버렸고 피해 비가 내렸죠. 그곳에 있던 괴인협회 간부들은 그 모습에 엄청나게 놀랐고 오로치는 그제서야 오공을 흥미롭게 쳐다보며 괴인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공은 이 수많은 괴인들을 만든 게 네 녀석이구나 하며 지구를 위해 이 녀석은 꼭 없애야겠군 이라는 생각으로 뛰어올라 오로치에게 살짝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오로치의 육중한 몸이 날아가 엄청난 굉음을 내며 벽과 함께 무너졌죠. 오공은 이봐 난 네 녀석이 무지 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란 말이야. 실력 좀 보여줘 라고 소리쳤고 오로치는 그에 열받아 일어나 엄청난 촉수들을 날렸지만 오공이 손날을 휘두르자 그 촉수들은 전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오로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브레스를 오공에게 날렸고 그 여파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쏜 브레스의 에너지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지상 밖에 있는 건물들까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브레스가 오공에게 닿으려고 하자 오공은 기압으로 핫! 하고 소리쳤고 그 브레스는 파해가 되어버렸죠. 그 순간 오로치는 벙찌게 되었고 지금 제가 기압만으로 내 최대 출력의 브레스를 없애버린 거야? 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오공은 굳이 초사이언으로 변할 필요도 없었지만 초사이언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종타쿠 영상 댓글에 악플이 달린다는 걸 알았기에 팬서비스 차원으로 초사이언으로 한번 변신을 해줬고 가볍게 에너지파를 날려 오로치의 몸을 먼지로 만들어버렸죠. 그토록 강하다고 해서 찾아와 봤더니 너무나도 약한 오로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오공. 이 세계관에서 그나마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대머리 망토뿐인 건가? 그 녀석이라면 여기 있는 괴인들을 전부 쓸어 담을 수 있을 테니 굳이 자신이 히어로로서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지구를 지키고 괴인들을 물리치는 대머리 망토와 굳이 싸워 승부를 낼 필요도 없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순간이동을 통해 개왕신에게 돌아갔습니다. 개왕신은 오공에게 평행 우주의 다른 지구는 어땠냐고 물었고, 오공은 그나마 강한 지구인 한 명이 있긴 했지만 나쁜 녀석들이 너무 약해서 재미가 없었다며 그 세계는 그 녀석 하나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개왕신은 그 강한 지구인이라는 녀석은 너보다 강하느냐고 물었고, 오공은 아마 내가 진심으로 싸운다면 어렵지 않게 이길 것 같지만 싸움으로 인한 지구 폭발을 막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개왕신은 이 녀석의 비상식적인 감을 맞춰줄 수 있는 다른 세계가 있을지 궁금하다며 당황했죠. 그 시점 원펀맨 세계관에서는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마비가 되었지만 수많은 히어로들이 도시 복구에 힘을 썼고, 그때 어디선가에서 피를 흘리며 절뚝거리는 히어로 사냥꾼 가로우는 힘을 위해 어떤 괴인에게 받은 괴인 세포를 먹으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곤볼 50이 원펀맨 세계관에 놀러 온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써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50이 사이타마를 박살낼 전개로 원하셨겠지만 둘 다 선한 역할의 주인공이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항상 50과 사이타마 관련한 댓글에는 서로의 작품을 폄하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만 과몰입된 분들이 많던데 클린한 댓글들로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길 바라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중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50이 당연히 더 강하겠지만 사이타마 역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도 없고 원펀맨이 완결된 것도 아니기에 작가가 마음을 바꿔 우주 초월급의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미완잡 뭐 이런 식의 무지성 댓글로 다른 작품의 캐릭터를 폄하하는 것은 미성숙한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이번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